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미실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200만 자영업인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장 초반의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사흘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까지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소폭 하락세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었지만 개인 및 프로그램 매물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지난 주말 EU 정상회담 호재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 역시 186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장을 시작하였으나 장 시작 30여 분 만에 1,500억 원대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는 등 장중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7거래일 만에 사저로 돌아서며 403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1,341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개인 투자자는 1,455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기계, 섬유, 의복 업종이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으며 정유, 운수장비, 의료정밀, 의약품 업종 등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나 전기, 전자 업종 기관 매물 부담으로 1.7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화학, 삼성생명 등은 약세를 보였으며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현대차 그룹주 3인방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기관 투자자 매수세에 힘입어 4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83억 원, 17억 원 순매도하였는데 반해 기관 투자자가 137억 원을 순매수함으로써 지수를 견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기타 제조, 건설, 금융, 운수장비, 부품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으며 인터넷, 비금속, 제약업종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다음 CJ 오쇼핑, 안랩, CJ E&M, 포스코 ICT, SM 등이 약세를 보였으며 파라다이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금지에 체크해 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 EU 정상들의 합의로 위기 탈출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이제는 금주 예정의 ECB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ECB도 이미 은행권 대출에 대한 담보 조건을 완화한 상태인데요. 지난달 27일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페트로 프레이트는 기준금리가 1%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 따위는 없다며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ECB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가 여전히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주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 및 ISM 제조업 지수도 관심의 대상인데요. 저희 하우스비에 따르면 고용 지표는 개선되지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 지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ISM 제조업 지수의 둔화는 국내 IT주와 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향방을 가늠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EU 정상회담과 ECB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 하우스비에 따르면 근본적인 위기 해법과 관련된 EU 정상회담의 의제가 설정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 공제 및 탕감에 줄곧 반대해온 독일이 금융동맹과 부채 상환 기금 등 중장기 통합 방식을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부분은 금주 ECB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영국 영랑은행도 양적 완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감안할 때 시장의 추가 상승 여진이 있어 보이지만 지난주 급등 마감의 여파 및 1900포인트 선에 다가설수록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제지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 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일단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아울러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째 2%대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는 작년 6월보다 2.2% 올라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집세도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신선 채소는 20%, 신선 과일은 11%나 올랐고 집세는 전세가 5.1%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4.3%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밀실 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에 보고한 뒤 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협정에 대해 이미 여야 지도부에 사전 설명을 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해를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200만 자영업인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과 유권자 시민행동은 음식점 등 80여 개 자영업단체 회원 200만 명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9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난 데다가 대형 유통점들이 낮은 카드 수수료율로 자영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맹 측은 의무 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낸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즉각 철회하고 자율 의무 휴업을 하라며 카드 수수료 개편안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10대 그룹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의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4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65%, 현대차는 9조 9천억 원으로 1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들은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나가 54% 줄어들 것으로 보여 하락폭이 가장 클 전망이고 현대중공업 37%, 롯데 37%, GS 34%, 포스코가 32%, SK가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 우리나라 부자 3명 가운데 1명은 부동산을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는 유망한 투자처 1순위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다음으로는 국내 주식 19.8%, 예적금 12.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 1,200만 원으로 통계청 조사 일반 도시가구 평균 연소득 4,700만 원에 8.8배에 달했습니다. 지출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녀 교육비로 부자 가구는 월 평균 소비 지출 1,051만 원 중 24.5%인 250만 원가량을 교육비로 지출할 만큼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내 대표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소가 하반기 기업 경영 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산업부의 임지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은 올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네, 국내 기업 상당수가 유럽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상반기 대비 높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주요 기업 84곳의 CEO와 CFO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 목표 상향 기업은 총 60.2%로 1에서 10% 상향 37.3%, 11에서 20% 상향 18.1%, 21에서 30% 상향 4.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8.6%, 상반기에 비해 10%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답변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1에서 10% 증가라고 답한 기업이 36.9%, 11에서 20% 증가가 14.3%, 21에서 30% 증가와 31% 이상 증가가 각각 1.2%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52.4%가 영업이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 셈입니다. 투자 쪽은 좀 어떨까요? 기업들은 올 하반기 투자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네, 기업들은 투자 확대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계획된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를 합친 총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수준 혹은 그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87.7%나 차지했습니다. 반면 하반기 전체 투자 규모를 20% 이내에서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2.3%에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투자 추세 지수에서 자동차 113.3, 석유화학 118.2, 정보통신 기술 120.20으로 기준점인 100을 넘어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조선 20.0, 철강 50.0, 전기전자는 48.7을 기록,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투자 심리는 개선됐으나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투자 추세 지수를 살펴보면 유통, 자동차, 항공, 산업은 호조를 보인 반면 조선, 철강, 전기전자 등은 중간값인 100을 하회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유럽발 재정위기의 충격파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크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해외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과 2009년 꾸준한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을 넓혀왔던 경험이 올 하반기 공격적인 경영을 가능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경쟁국들이 경제 위기로 투자에 주춤한 틈에 바이오 산업, 녹색 산업 등 차세대 산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기업들은 이번 유럽발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하반기엔 보다 공격적인 경영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 성공의 걸림돌로 꼽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 하반기 공격적 투자와 마케팅 성공의 최대 걸림돌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10개 기업 중 7곳이 대선이 몰고 올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 변수로는 유럽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크게 우려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둔화도 상반기 예상보다 심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2%가 중국 경제가 9.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5에서 7.9%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의 42.9%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21.9%가 내수 부양을, 19.3%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임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탄생 1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고 고객은 250만 원 특별 할인 또는 1% 초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사 측은 25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면 취등록세와 공채 등에 대한 할인 효과가 있어 무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전기차로 제작된 기아차 레일을 제주도에서 렌탈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상 제주 하얏트 호텔과 성산 일출봉 등 숙박지와 관광 명소에 충전기를 설치해 고객이 휴식을 취하거나 관광하는 시간에 충전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기차 운행 거리는 약 100km로 하루 동안 관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위성방송과 IPTV 결합 상품인 올레드TV 스카이라이프 신규 가입자와 IPTV 서비스 올레드TV를 2년 이상 이용한 고객은 삼성 40인치 풀 HD TV를 저가에 빌려줍니다. 월 17,000원에 3년간 이용하고 3년 후에는 94,800원을 내면 이 TV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LTE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아 자동차 구입 시 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아 LTE 오토팩을 선보였습니다. 이 상품 가입자는 기아차 구입 시 20만 원을 할인받고 모바일 주유권과 T 멤버십 5만 점, 연 4회 무료 세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